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한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우리 수강생분 중에 낙찰을 받아서 지금 매도 중에 있는 우리 수강생분을 모셔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생생한 경매를 어떻게 낙찰받았고 용도를 어떻게 했고 지금 어떻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러 나왔습니다. 자, 우리 보미님 간단하게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부비님한테 수업을 잘 듣고 부비님만 믿고 부비님만 따라서 낙찰받고 지금 이제 매도 중에 있는 김원미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 간단하게 한번 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제가 12년차 간호사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간호사 일을 못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많이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거의 병원에 누워있고 그러면서 사실 지금 이렇게 보기엔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갑자기 이제 누워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정상 근무는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간호사 일을 그만둔 지 한 1년 반 정도 됐고 도대체 평생을 나는 간호사로 일할 거다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출퇴근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이 알아봤어요. 1년 반 동안 정말 많이 알아봤고 요즘 유튜브 봐도 뭐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부업하면서 막 쿠팡 하는 것도 있고 그쵸. 막 되게 뭐 많잖아요. 알아봤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것도 보고 다 알아봤는데 조금 제가 조금 더 발을 들이면서 강의를 들어보고 해보니 그냥 잘 모르겠지만 경매를 먼저 해야겠다라는 그런 저 혼자만의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른 걸 일단 젖혀두고 경매부터 일단 좀 배워봐야겠다. 자, 그러면은 되게 사연이 좀 많았어요. 저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근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도전하셨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상황인데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 어쨌든 나는 직장 다니면서 지금 어쨌든 월급이 많이 줄셨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경매라는 거 하면은 되게 두려웠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극복하셨는지. 일단 사실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해요. 두려움이 있고 망설일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다 여유가 있으니 가능하다. 좀 절박해지면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이제 12년을 이제 일을 하면서 사실 간호사로서는 최고 직급자까지 일을 하고 연봉도 사실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순간에 정말 무너져 내리고 이제 카드값은 있는데 그 완전 수익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지금 일주일에 2번만 저희 아픈 상황을 아시는 원장님에서 주 2회만 일을 하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아주 줄었죠. 그렇죠. 수익이 아주 줄어가지고 뭐 제가 이게 뭐 고민을 하고 할까 말까를 망설이고 두려워할 시간은 일단 전혀 없어요. 근데 사실 두렵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어서 계속 찾았던 거고요. 그러다 이제 부비님을 만났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이제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또 결혼이 이제 한 3부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파티여가지고 준비할 게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혼식 다 끝나고 할까? 했는데 그러면 너무 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신혼여행도 갔다 오면 또 한 달 더 늘어지고 그냥 지금 해야겠다. 이렇게 맘먹었을 때 해야겠다. 부비님 강의 이런 강의 한번 했잖아요. 네. 보고 남편한테 얘기했죠. 진짜 미안한데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10월 13일 날 결혼했는데 9월 중순 지나서 강의 듣고 남편한테 미안한데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 거고 미안해 해야겠고 내가 그 결혼식에 하는 시간을 더 쪼개서라도 따로 하고 수업 듣는 거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두려움은 여유 있는 분들이 사실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사실 되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절박하거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으면 뭐 거기가 절벽인지 뭐 그거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절벽이어도 안 다치게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아냈을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원민님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인상 깊었던 거는 원민님이 강의를 수강하는 도중에 결혼식을 하시고 뭐 되게 이슈가 많으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저거를 어떻게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결혼식까지 하면서 강의를 듣고 임장 와서 낙찰까지 받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되게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슈가 있었는데 원래 기존의 부동산 경매라는 거에 대한 뭐 편견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좀 있을까요? 사실 뭐 크게 저는 생각이 없었긴 한데 굳이 해보자면은 그 약간 경매라는 것들이 어쨌든
물건 이런 매물들이 경매를 통해서 나온 물건을 제가 이제 사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사는 거야 사는 건데 내가 살 수 있는 그 과정까지 이 원래 이제 집주인이든 살던 세입자분들이든 이분들이 되게 거친 환경 속에서 있으셨을 테니까 저랑 이걸 어떤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드라마에서 있는 일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이분들의 비극적인 거를 하는 거에 동조하는 것만 갖고 약간 죄책감 같은 마음도 좀 사실 들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게 있었죠. 근데 뭐 그 외에 사실 뭐 편견이라 할 거는 애초에 몰랐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편견 자체도 없었고요. 근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 이분들도 이런 어떤 각자의 사정이 있었겠죠. 저가 이제 지금 낙찰받은 집은 파산이 된 집이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와이프 분이랑 만나서 3시간 동안도 정말 허심탄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어차피 나로 인해서 파산을 하신 건 아니고 이제 이분이 사정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파산이란 것도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분한테는. 근데 그걸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좀 정리를 해서 이런 파산의 채무를 좀 갚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서 저는 가장 큰 금액을 낙찰로 받은 거니까 아무도 이거를 낙찰조차 받지 않았으면 그분은 또 더 힘든 상황이 아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주 그분한테 도움을 줬다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굳이 뭐 죄책감을 갖고 막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죠. 맞아요. 이게 사실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경매를 하면은 그분들한테 우리가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그분들한테 뭔가 뭐 잘못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히려 반대예요. 네. 그 채권자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분들에게 우리가 그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서는 순기능을 한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뭔가 그분들 우리가 몰아내고 쫓아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도 않고 이사비도 넉넉하게 챙겨 드리면서 그분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인 거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오해가 조금 바뀌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하면서 어쨌든 아까 뭐 이제 강의에 대한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은 경매 공부가 좀 그래도 솔직히 좀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경매 수업을 많이 듣다 보니까 경매라는 게 처음 이런 아까 그 말씀하셨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심리적으로 처음에 좀 허들이 높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막 단어들 막 나오죠. 명도 막 뭔 소리야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경매가 한 단계가 이렇게 높은 단계가 있어 보이는데 그 단계만 넘으면 그냥 끝.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비님이랑 같이 시작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숙제처럼 이걸 내주잖아요. 약간 미션을. 그렇게만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도 없었고 그냥 부비님 숙제를 좀 많이 내줘가지고 그거 하다 보면 그냥 뭐가 돼 있어요. 그냥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낙찰받은 물건 얼마의 자금으로 얼마 정도 싸게 시세보다 낙찰받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4억 3,828만 1,210원 네, 낙찰을 받았고요. 이 집의 시가는 지금 시세는 이제 한 5억 3천 정도예요. 5억 적어도 5억에서 5억 3천 정도인 가격인데 제가 싸게 낙찰을 받았고 얼마 정도 들은 거죠? 투자금이? 투자금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대출을 꼈잖아요. 퍼센테이지로 하면 퍼센테이지로 한 86%? 86%. 네, 저는 근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DSR의 조건에서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86%. 그래도 86%면 그쵸. 대단하죠. 그 정도 나올 거라는 생각도. 자금이 사실은 연봉이 정말 그럼 적게 찍혔을 거거든요. 맞죠? 아니 진짜 그냥 연봉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없다고 돼요. 보면 되는데도 엄청 큰 금액을 그래도 대출을 받았고 그거를 또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투자를 근데 이 영상 보시면서도 매번 그럴 거예요. 망설이는 분들 계속 고민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거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시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좀 우리 어머님 한마디 해주시면 이제 제가 이제 경매를 해서 10월이 됐고 또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났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게 있는데 물론 수업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본인이 발을 떼고 조금 더 수업을 들으면은 사실 전 그런 거 있거든요. 뭘 해도 10원이라도 내 돈이 나가야 더 내 걸로 받아들이고 남 얘기만 들으면 아무리 좋은 고급 정보 들어도 그런가 보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그 마음에 철벽을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받는 거 너무 좋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막말로
안 받게 된다 치더라도 내가 지금부터 경매라는 것에, 부동산이라는 것에 눈이 뜬다면은 그럼 내가 1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과연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수업을 받기 전이랑 똑같을까?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물론 우리는 받기 위해서 이걸 하지만 경매를 받으실 거예요 그때. 근데 못 받는다 치더라도 이거는 내 인생에서 그냥 수업 듣듯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경매를 그동안 받지 않고 무주택자로 산 세월이 지금 10몇 년이 있는데 그 세월이 너무 아까워요. 내가 20대 때, 대학생 때, 무주택일 때 내가 지금 몇 번을 했을 거야. 경매를 몇 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안 한데 그 시간이 아깝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사실 고민이 되실 수 있죠. 안 하시는 분들은 두려움도 있으실 수 있는데 무조건 내가 여기서 무조건 난 경매를 받아야만 돼. 꼭 그런 강박 같은 마음보다는 스타트하는 마음을 내가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경매라는 게 있어. 우리나라 어쨌든 부동산으로 움직이는 게 많으니 내가 여기에 한번 발을 띄워놓고 한번 이걸 좀 배워보고 싶어. 그냥 가벼운 그 정도 마음으로 해도 저는 인생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 얘기하면은 결국에 하고 나면은 바뀌는 것들이 또 분명히 있거든요. 아,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좀 아마 낙찰 전과 후는 엄청 다르고, 특히 임대인으로서 뭐 명도도 해보고 그쵸. 매도도 해보려는 하는 입장이랑 그냥 시작을 안 한 입장이랑은 사실 그 관점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고 그럼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워맨님께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본인의 그 인생 스토리까지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그쵸. 되게 열변을 토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또 보고 나도 지금 돈이 없는데, 나 지금 뭐 예를 들어 몸이 좀 불편한데, 나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라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 주신 우리 어머님 감사하고요. 우리 부비게이트 영상 여러분 항상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제가 좋아요 하면은 원민님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고 네. 마무리할게요. 네. 자, 우리 부비게이트 영상 항상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